공자는 기원전 551년 춘추시대에 주나라 천자의 통치를 받는 제후국 중 하나인 노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자는 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힘겹게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법에 관심이 많았으며 15세 이미 학문의 뜻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세에는 관직에 나갔는데 창고의 출납을 관리하고 가축을 기르는 말단 벼슬이었지만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였습니다. 또 젊은 나이임에도 예 전문가로 유명했는데 노나라 귀족인 맹의자와 남궁 경숙 등이 예를 배우러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51세에 중도를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었고 이어 법무부 장관 격인 대사부에 임명됐으며 마침내 재상으로서의 실권까지 부여받았습니다. 공자가 사법과 행정, 외교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노나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노나라의 발전에 두려움을 느낀 제나라의 계책으로 공자는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공자는 자신의 이상을 펼쳐줄 군주를 찾아 14년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68세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제자 양성과 고전 편찬에만 힘쓰던 중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식을 배워 익혀 때에 맞춰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니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나는 매일 3가지 일을 반성한다. 사람을 대하여 충심으로 하였는가? 친구와 사귀며 믿음을 잃지는 않았는가? 스승님께서 전해주신 학문은 다 익혔는가? 15살이 되었을 때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살이 되어서는 배운 바를 지킴에 흔들림이 없었다. 40이 되어서는 일을 처리하고 도리를 이해하는데 이미 모르는 것이 없었다. 50이 되어서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어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60이 되어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어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지 알 수 있었다. 70이 되어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 정유야, 내 가르침을 다 알겠느냐?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거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니라.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멀리 나가지 말 것이며 부득이 멀리 나가야 한다면 어디 가는지 말씀을 드려라. 부모님이 걱정을 하지 않으신다. 공자가 자공에게 말하기를 너와 아내 중에 누가 더 나으냐? 제가 어떻게 아내와 비교하겠습니까?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미루어 다 알아듣지만 전 하나만 들으면 2가지밖에 모릅니다. 너는 아내만 못하구나. 나와 너 모두 아내만 못하구나. 제여가 대낮에 낮잠을 자고 있었다. 썩은 나무는 조각을 할 수 없고 썩은 흙으로 쌓은 담은 모양을 곱게 할 수 없으니 제여 같은 일을 뭐라고 꾸짖으랴.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대할 때 그의 말을 듣고 행동도 같겠거니 믿었다. 이제는 사람을 대할 때 그의 말을 듣고서도 말과 행동이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다. 제여가 내 생각을 바꿨기 때문이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며 보기 좋은 얼굴을 꾸며내고 과도하게 허리를 굽히는 것, 그런 모양을 보고 좌구명은 무척 부끄러워했고 나도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속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겉으로 사이좋게 지낸다면 좌구명도 부끄럽다고 여길 것이요 나 또한 부끄럽게 여기노라.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고 맹물을 마시며 팔을 베개 삼아 누워있으면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 올바르지 못한 부귀는 나에게 있어 하늘의 뜬구름과 같다.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그 가운데 분명 내 스승을 삼을 사람이 있다. 그의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내가 고쳐야 할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젊은이라고 얕보아서는 안 된다. 미래의 저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날지 어찌 알겠느냐.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40, 50이 되어서도 이룬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공경을 받을 가치가 없다. 자장과 자아 중 누가 더 재능 있습니까? 자장은 조금 넘치고 자아는 조금 부족하다. 그럼 자장이 더 나은 셈이군요. 넘치는 것과 모자란 것은 똑같이 좋지 않다. 묻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식량을 충분히 하고 군비를 충실히 하며 백성이 정부를 믿어야 한다. 부득이하다면 셋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버립니까? 군비를 버려야 한다. 또 부득이하다면 남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식량을 버려야 하지. 자고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법. 정부가 백성의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다. 헌이 문치한데 자왈 방유도에 곡하며 박무도에 곡이 치아니라. 원원이 수치에 대해 물었다. 무엇이 수치입니까? 나라의 정치가 바를 때 녹봉만 받고 아무 공적도 세우지 않는 것. 나라가 혼란할 때 녹봉만 받고 은신하여 재물만 사리는 것. 모두 다 수치다. 공이 인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하여 물었다. 장인이 일을 잘 하려면 우선 자기가 쓸 도구를 잘 관리해야 한다. 한 나라 안에 살면 어진 관리 밑에서 일해야 하며 인덕이 있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한다. 평생 지켜야 하는 말이 있습니까? 아마 배려일 것이다.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군자는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젊은 시절에는 혈기를 누릴 수 없으므로 색에 대한 욕망을 삼가야 한다. 중년이 되어서는 혈기가 왕성하니 다툼을 삼가해야 한다. 노년이 되어서는 혈기가 쇠약해지니 끝없는 욕심을 삼가야 한다. 군자는 응당 9가지를 고민해야 한다. 보는 것은 정확히 보도록 해야 하고 듣는 것은 확실히 듣도록 해야 하며 얼굴색은 온화하게 보여야 하며 몸가짐은 겸손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하며 충실, 말할 때는 충실해야 하고 일처리는 공정하게 하며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화를 낼 때는 후환을 생각해야 하며 이익을 보면 가져도 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중유야, 6가지 미덕이 6가지 해악을 초래한다는 말을 들어보았느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안거라, 내 가르쳐주마. 네, 스승님.
인을 좋아하나 배움을 싫어하면 어리석고, 아는 것을 좋아하나 배움을 싫어하면 방탕하고, 믿음을 좋아하나 배움을 싫어하면 해를 당하고, 고듬을 좋아하나 배움을 싫어하면 조급함이 생기며, 용맹을 좋아하나 배움을 싫어하면 화를 부르고, 강함을 좋아하나 배움을 싫어하면 경솔해진다. 포식종이라야 무소용심이면 난이제라. 부류박혁자호와 위지유현호인이라. 하루 종일 배부르게 밥을 먹고도 아무 생각도 않는 사람은 성취하기가 힘들다. 장기나 바둑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즐기는 것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